네, 오늘은 이제 7주차 관련해서 그 파이썬에서 앙상블 모형 이론 및 실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기초부터 쌓아가는 머신러닝, 7주차 앙상블 모형 이론 및 실습이고요. 자, 앙상블 모형과 그럼 랜덤 포레스트는 무엇인가? 우리가 앙상블이랑 뭐 랜덤 포레스트를 들어보신 사람은 들어보셨을 거고, 좀 요즘에 머신러닝 관련해서 참 이런 앙상블과 랜덤 포레스트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앙상블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떠한 한 현상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답을 얻는다고. 예로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한 명의 전문가가 그거는 그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일반인들의 의견이 어떨 땐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뭐 한 예로 들면 우리가 재판 같은 경우에서 판사가 어떤 한 그런 사건에 대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좀 판사가 어떨 때는 그 판단이 흐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뭐 도입은 됐지만 의견이 뭐 그렇게 전적으로 반영은 안 되고,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배심원들의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재판을 내리는 경우, 그래서 여러 명의 일반인들이 어쩔 때는 한 명의 전문가보다 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앙상블 모형의 이해를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앙상블 모형도 마찬가지로 한 모델이 너무 좋은 것 또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좀 약한 학습기, 뭐 약한 모델들 있잖아요. 그렇게 약한 모델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막 뛰어난 성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모델들의 결과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종합한 결과들을 이렇게 뭐 썸을 하든지 아니면 평균을 내든지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내리는 것, 그것이 앙상블 모형이라고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예제와 비슷하게 하나의 좋은 모형, 뭐 회귀 분류 같은 하나의 좋은 모형에서 뭐 예측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모형으로부터 예측을 수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개의 모형을 앙상블이라고 부르고요. 앙상블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렇게 좀 같이 화합해가지고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모형을 조화롭게 학습시키는 것을 앙상블 학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6주차에서 지난주에 배운 이제 결정트리 모형이 하나가 아니라 저번 주에는 그냥 하나의 결정트리에 대해 가지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훈련 세트를 무작위로 다른 서브셋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정트리 분류기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모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클래스를 예측하는 앙상블 모형을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앙상블 안에 랜덤 포레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랜덤 포레스트는 뭔가 숲이잖아요. 근데 결정트리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포레스트, 숲을 이루고, 결정트리 모델을 좀 뭔가 랜덤하게 한 그런 숲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냥 랜덤 포레스트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요즘에 가장 강력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이제 남은 2주 동안 실제 캐글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최신한 모델을 한번 써봐가지고 각자 뭐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연구실에서 어떤 거를 이제 뭐 예측하고 싶거나 분류하고 싶거나 그런 거일 때 다음 주에 배워보는 그런 최신한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보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해볼 그 알고리즘들의 어떻게 보면 앙상블 학습에서 다 일련에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랜덤 포레스트 계열의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입니다. 무튼 그래서 오늘날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가장 강력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하나라는 것. 그리고 머신러닝 대회에서 우승하는 보통 솔루션들은 대부분 앙상블 방법을 사용해서 최고 성능을 내곤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는 앙상블 방법들 중에서 뭐 배깅 방법, 부스팅 방법, 스태킹 관련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요. 일단은 먼저 그럼 앙상블에서 위에 보면 앙상블 모형에 의해서 한 명의 전문가보다 여러 명의 일반인이 낫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 명의 일반인들의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럼 결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결과들을 종합해서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투표 기반 분류기인데요. 자, 여러 종류의 분류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뭐 로지스틱도 있고, SVM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도 있고, KNN도 있고, 커널 로지스틱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 있겠죠. 근데 이것들이 각자만의 그 훈련 서브셋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의 예측으로 모을까? 자, 하나의 데이터셋을 여러 종류의 분류기들로 위에처럼 이렇게 훈련시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의 좋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종류의 분류기들이 가장 많이 예측한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분류기를 만들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수결 투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로 개와 고양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중에서 4개는 개라고 했고 3개는 고양이라고 했으면 가장 많이 이렇게 예측한 그냥 개를 이거는 개겠네 라고 어떻게 뭐 4명이 고양이라고 했으면 고양이겠네 이런 식으로 다수결로 투표를 정해지는 분류기를 하드보팅, 그러니까 직접 투표 분류기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놀랍게도 위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의 정확도보다 이렇게 다수결 통해가지고 하드보팅을 통해가지고 예측한 앙상블 모델의 성능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랜덤 추측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내는 이런 거 위크러너, 그러니까 약한 학습기라는 내용을 이제 랜덤 포레스트 관련해가지고는 약한 학습기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학습기 네, 얘에 대해 가지고 밑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약한 학습기가 충분히 많고 다양하다면 스트롱 러너, 강한 학습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큰 수의 법칙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먼저 위크 러너, 약한 학습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거를 바이너리한 문제를 이렇게 두 개를 풀려고 할 때 뭐 이게 동전이 앞면이 될지 동전이 뒷면이 될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동전이 뭐 정말 평평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라고 했을 때는 50대 50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랜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약한 학습기는 50% 랜덤보다 조금 뭐 예로 0.0001%도 괜찮아요. 그렇게 정말 랜덤한 게 아니라 거기 확률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랜덤보다 나은 거면 약한 학습기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자, 약한 학습기는 그거라고 일단 생각을 두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약한 학습기가 강한 학습기가 되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배운 큰 수의 법칙으로 좀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큰 수의 법칙이 뭐냐면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50대 50의 동전이 아니라 뭐 51대 49의 뭐 불균형하게 앞면과 뒷면이 있는 동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동전을 만약에 1000번을 던지면 우리가 뭐 거의 그냥 상식적으로 510번과 뭐 뒷면 490번이 약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100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더 많게 나오는 확률은 거의 7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75%가 뭐냐면 이렇게 1000번을 던졌을 때 이게 앞면일 확률이 510번이라는, 그러니까 75%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만약에 이거 수학적으로 100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더 많게 나오는 확률은 97% 정도가 됩니다. 통계학과에 가면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CD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로 뭐 이게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5일 확률 해가지고 이게 499일 확률은 이게 뒷면일 확률이겠죠. 그 뒷면일 확률에서 1을 빼면 앞면이 될 확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0.747이 나온 거고요. 1000번 중에서. 이게 근데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 되면 이게 앞면이 될 확률이 97%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약한 학습기라는 예제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약한 분류기, 만약에 동전에서 51%의 그 약한 학습기가 1000개의 앙상블 모형으로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가장 많은 클래스 앞면일 확률로 예측을 삼는다면 당연히 75% 확률이 나올 거고, 10,000개로 한다면 97%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위의 가정은 모든 분류기가 완벽하게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또 이제 플립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동전의 첫 번째 플립과 두 번째 플립, 이게 전부 다 그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제 CDF로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분류기 간에는 솔직히 그거 독립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같은 그 트레이닝 서브셋을 이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이제 모델들 간에 이제 독립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위에 게 정말 모델들 간의 독립이라고 하면 이러한 이제 이론적인 걸로 돼요.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독립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저희의 목표는 뭐겠어요? 최대한 독립을 줄이는 방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뭐 독립이고 모델의 예측 오차에 대해 가지고 상관관계가 없을 때만 위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팁을 말해드리면 저희가 목표가 뭐냐면 앙상블에서 예측기가 가능한 서로 독립일 때 최고 성능을 발휘한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가능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면 다양한 종류의 오차를 만들기 때문에 앙상블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형 분류를 할 거예요. 만약에 선형 분류를 만약에 10개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근데 선형 분류를 10개 만드는데 한 개는 그냥 일반 선형 분류, 두 번째는 뭔가 예로 뭐 2차 선형 분류, 뭐 3차 선형 분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선형 분류예요.
선형 분류면 뭔가 선형 분류 같은 그런 오차들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오차들끼리의 그런 연관성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선형 분류를 만들었으면 두 번째는 뭐 예를 뭐 디시전 트리를 한다든지 세 번째는 SVM을 한다든지 뭐 네 번째는 뭐 등등등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학습을 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오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앙상블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배운 그러면 이제 투표 기반 분류기를 만드는 예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콜앱을 한번 다 실행을 해 주시겠어요? 실행해 주시고 한번 재밌게 한번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딩한 거는 다 문서화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뭐 로컬 이제 그 디렉토리에 다 저장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사이클런에 우리 항상 이제 머신러닝 하면 사이클런 많이 쓰죠. 자,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모드 아이리스. 자, 한 번만 좀 줄일게요. 화면은 다 잘 보이시죠? 이거 코딩 화면이요. 네. 자, 그리고 sk런 점 이번에는 우리가 앙상블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앙상블에서 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보팅 클래시파이어도 하나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from sk런 점 리니어 모델. 자, 우리가 선형했을 때는 리니어 모델을 리니어 SK 사이클런에서 리니어 모델을 했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from sk런 최대한 다양한 모델을 받아오는 겁니다. 자, SVC, SVM도 해볼게요. SVM도 받아오고 from 사이클런의 매트릭스에 이번에는 우리가 무조건 뭐 모델 평가를 해야 되니까 모델 평가할 수 있는 GPO 라이브러리도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 임포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자, 학습용 데이터를 조금 이제 뭐 트레인용 데이터와 뭐 밸리데이션 검증용 데이터, 그다음 마지막 테스트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항상 했던 거 데이터셋 로드를 할 건데요.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아이리스를 받아오겠습니다. 로드 아이리스 이렇게 받아오시고요. 그다음 x는 iris.data. 자, 모든 데이터, 자 슬라이싱 개념 모든 데이터에서 자 위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했던 것처럼 꽃잎의 길이와 너비를 받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iris.target을 이렇게 받아올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위에 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거는 뭐 써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나누기 위해서 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먼저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보겠습니다. 테스트 사이즈는 0.3.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우리 비슷한 그런 이제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는 2021을 하고요. 자,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여기 하나 좀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셔플은 true. 셔플은 true 이렇게 주겠습니다. 셔플은 true라고 주는 이유가 이렇게 셔플을 true라고 안 주면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Y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면 지금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Y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면 Y 데이터가 00000 그리고 11111 그리고 222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그대로 셔플을 하지 않고 만약에 데이터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인덱스 순서대로 잘라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떤 학습용 데이터에는 0과 1만 있고 테스트용 데이터에는 2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그 뉴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일반화 성능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그 뉴 데이터에 대한 환경을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셔플은 줘가지고 다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고 일단은 아까 말했던 약한 학습기를 먼저 구축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단 로지스틱 그 모델부터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 하나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랜드 모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받아올게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 하나 받아올고요. SVM 모델, 자 SVM도 하나 받아오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약한 학습기는 우리가 일단 3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앙상블 모델 구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상블 모델 구축을 할 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하드 보팅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하드 보팅 모델은 보팅 클래시파이어 해가지고 이제 에스티메이터 그래서 LR 하고 로그 모델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RF R&D 모델 SVC SVM 모델 자 이렇게 세 개의 약한 학습기를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표 방법은 어떤 걸 할래? 하드 방법 자 직접 투표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런을 하면 어디가 문제죠? 인밸리드 신텍스 보팅. 여기가 아니라 바깥에네요. 자, 여기다 가야 됩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앙상블 모델 학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코딩을 하시고 제가 위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보팅 모델, fit, xtrain, 그리고 ytrain. 이렇게 일단은 한번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학습을 시키면 위에 같이 이렇게 학습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데이터셋을 로드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일단 나눴고요.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는 0.3.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는 이제 70%로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는 이제 30%로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도 랜덤 스테이트로 맞춰놓으면 똑같은 환경으로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가 나눠져요. 그리고 셔플은 아까 말했다시피 Y 데이터가 어떤 거는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직접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렬을 이렇게 풀어주고 뭔가 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그런 이제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셔플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약한 학습기 구축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지스틱 모델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하나 만들고 SVM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약한 학습기들을 가지고 보팅 클래시파이어라는 이제 인스턴트에다가 에스티메이터즈 하이퍼 파라미터의 리스트 형태로 하나씩 튜플로 자, 먼저 이거는 약한 학습기에 대해서 그냥 어노테이션 이름입니다. LR은 로그 모델, RF는 랜덤 포레스트, SVC는 SVM 모델, 그리고 보팅 방법은 직접 투표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팅 모델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머신러닝을 하는 대로 모델을 만들어서 클래시파이어 이제 모델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fit을 하고 fit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인자 값을 트레이닝과 타겟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럼 한번 제가 그러면 앙상블 모델이 좋다고 했으니까 모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모델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모델, 로그 모델, R&D 모델, SVM 모델, 예로 보팅 모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fit. 자, 이거 위에 거랑은 지금 별개입니다. 자, 밑에는 새로 하는 거예요. 다시 재학습시키는 거예요. 자, xtrain과 ytrain 하고 ypred는 모델.predict xtest.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 가지고 accuracy 아까 우리 지표 그거 받았죠? ytest와 ypred 실제 값과 예측 값과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게 어떤 모델인지 모르니까 먼저 이렇게 내봅시다. 자,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래서 이름을 모델 __ 클래스에서 _ name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모델 클래스에 있는 그 메타데이터 이름 값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클래스에서 그 메타데이터를 호출해내는 개념이라 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정확도 1 거의 이거 다 맞췄다는 소리죠. 랜덤 포레스트는 0.956 SVM은 1.0 보팅 클래시파이어는 1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히 보팅 앙상블 쓰니까 더 좋네 라는 거를 확연히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이게 다른 것들이 모델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다 좋게 나왔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만약에 이것들이 조금 약하고 이것들이 약하고 이것들이 성능이 조금 저조한데 이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하드부팅으로 이제 앙상블 모델을 만들면 이거의 성능은 좀 좋다는 것을 이렇게 뭐 비교하면서 나중에도 뭐 지금 아이리스 조금 쉬운 데이터를 해서 그렇지 만약에 조금 나중에 어려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아 모델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